네, 경제는 민주당 경제브리핑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장기적으로 빨간색은 세계 평균 금리고요. 파란 거는 한국의 금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다가 오른 다음에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최근 경제나 금융위기의 본질입니다. 잘 안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은 과거 대비 계속 2배 이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 2000년, 2001년에 금리가 낮았을 때부터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 약 4,500조 정도 됩니다. 4,500조에서 금리가 2%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2021년에 약 100조 원 정도가 우리 경제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미국도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4%까지 올라왔는데요. 금리가 당분간 안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은 과거 대비 계속 2배 이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적돼서 결국은 지난주 새마을금고 사태가 본격화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보시면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PF에 투자한 것의 약 10%가 부실화됐던 거죠. 지금 얼마가 남아있냐면 132조가 남아있고요. 한번 더하기 빼기 계산 한번 해보죠.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 가스공사가 12조 원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이 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만기 상환 유예한 것에 만기가 9월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줄여갈 수가 있는데 금융위 발표는 85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발표한 것만 합계를 더해보면은 270조 원입니다. 270조 원이 또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특히나 이금융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 제기 또 새마을금고의 감독에 관련된 사항까지도 법안도 발의를 이전에도 했고요. 또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불과 3개월 전에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마치 지난번에 김진태발 고위부도 사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열린 기재회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서둘러 정책을 내서 막고는 있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민생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을 몇 퍼센트 썼냐면 약 48%. 예상의 절반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62%를 썼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는 무려 67%를 썼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67을 썼으니까 하반기에 33%밖에 안 남는 거죠. 앞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민생 예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30%밖에.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것은 경기 부양 효과도 정책이 들어가면 좋은 게 소득이 낮은 일본이 하위 20%는 자기 소득의 153%를 씁니다. 빚을 내서도 쓰건 정부에서 이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걸 충분히 씁니다. 반면에 5분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57%밖에 안 써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 추경이 됐건 뭐가 됐건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지원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충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좌하단에 있는데 약 다중채무자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신 분들이 446만 명 576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민주당 마치겠습니다.